안녕하세요. 어, 그, 저희 기말고사 이제 파트부터는 9장하고 10장의 공학수학 부분을 다루고, 9장하고 10장은 벡터 미적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x라는 하나의 변수에서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했다면, 지금은 x, y, z라는 3차원 공간상에서 미분하고 적분을 하는 걸 배울 거고요. 그래서 그게 미분이 9장이고 적분이 10장이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는 저희가 19장의 방정식을 수치 해석적으로 풀었다면 이제 미적분을 수치 해석적으로 컴퓨터로 풀어보는 거를 이제 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벡터라는 거의 개념하고 내적, 외적까지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9.1, 9.2, 9.3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어, 사실 선형대 수학이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9.1, 9.2는 벡터의 내적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응용 사례를 다루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일 뿐이지 우리가 배웠던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설명을 하면은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칼라는 그냥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벡터는 A가 에서 x1, x2, x3 또는 여기서 A1, A2, A3 같이 세 개의 변수, 세 개의 엘레멘트를 요소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3차원 우리가 지금 다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개의 요소로 벡터를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L2 놈으로 거기에 루트 씌운 거로 정의를 하고 이제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고 또는 뭐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A 내적 A에서 이게 결국 이거의 제곱의 합이니까 뭐 루트 씌운 거 이거는 다들 기억하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A라는 벡터가 있으면 거기에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는 이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거의 단위 벡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를 A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은 어 이제 각각의 요소들이 이게 이 루트 씌운 거로 나눠지게 되겠죠. 크기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벡터는 물리적인 거랑 우리 같이 예제를 풀어볼 건데 뭐 힘, 가속도, 속도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칼라는 이제 벡터가 아닌 그냥 크기만 측정되는 뭐 온도나 시간, 길이, 그다음에 거리, 속력도 이야기하고 뭐 속력 우리말 스피드라고 하는데 속도는 벨로시티라고 해서 어떤 방향인지 XY, Z 또는 XY 방향으로의 속도를 얘기하는 그런 성분이 이제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벡터의 성질 중에 하나가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은 같은 벡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음, 이제 어, 만약에 길이가 다르거나 또는 방향이 다르면 다른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림으로 A, B 이렇게 두 개 벡터의 원점이 다르더라도 일단 개념적으로 이 벡터가 나타내는 그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음, 간단한 예제를 한번 같이 그려보면은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라는 3차원 공간상에서 이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이제 벡터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P는 4, 0,2면은 하나, 둘, 셋, 넷, 넷, 4, X가 4고 Y는 0, Z는 2면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점이 P점이고
이걸 벡터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P 벡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P 벡터는 X, Z라는 요 평면, 이렇게 가로로 우리 요 지금 평면 보는 평면상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6, 마이너스 1, 2. 그래서 여기가 6이니까 6, 마이너스 1. 여기는 Y가 이쪽에 양의 방향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6, 마이너스 1을 그리고 그 다음에 Z가 2. 그래서 요거랑 어, 이거 한 칸 더 찍자. 얘가 2예요. 숫자 2. 여기가 4고 이거 숫자 잘 안 보이나요? 네, 여기가 6이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여기 y가 마이너스 1이고 z가 2인 이 점이고 이거를 얘랑 같이 이어서 그리면 요 점 지금 사각형을 그린 건데 이 잘 안 보이시나? 지금 사각형을 그렸는데 이 2에서 요 6하고 2를 지나는 이 사각형 그다음에 위에 이 직사각형 있고 요 밑으로 여기 y로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좀 이쪽을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가? 그냥 할게요. 네,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를 하나의 끝점으로 하는 그런 점이 여기가 Q죠. 여기가 6, 마이너스 1, 2. 얘는 4, 그러니까 지금 요 원점으로부터 이 6, 마이너스 1, 2를 가리키는 벡터가 얘가 Q. 너무 얘가 Q. 그래서 지금 Q랑 T는 저 Z가 2인 저 다다리꼴 사실 저 평면 있잖아요. 요 평면 지금 이 평면 보이시죠? 이 평면 위에 같은 그 두 개의 점, 다른 두 개의 점을 찍고 있죠. 그래서 어, 9.1의 예제 1번은 P를 시작점, Q를 끝점으로 갖는 벡터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P를 시작점으로 하고 무슨 색깔이 잘 보일까? 이거 색깔 보이려나? 색깔 보이나요? 여기 P를 시작점, 그다음에 여기 Q를 끝점으로 하는 벡터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안 보이네? 잠시만요. 음, 그냥 빨간색으로. 여기를 시작점, 여기를 끝점으로 하는 벡터는 보이나요? 네. 어쨌든 이렇게 가리키는 이 벡터가 있고 그 벡터는 P를 시작으로 했으니까 이 P라는 벡터가 있으면 P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P 벡터는 지금 여기를 시작점으로 하고 여기를 끝점으로 하는 반대 방향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P에서 원점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P고 P에서 Q로 가면은 이제 일로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원점에서 일로 가니까 두 개 벡터의 합. 그러니까 어 마이너스 P 더하기 Q 벡터를 하면은 이 녹색 점에서 그 반대편 이 녹색 점으로 가는 그런 이 A 벡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A 벡터는 마이너스 P 플러스 Q 또는 Q 마이너스 P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다르게 말하면은 시작점을 P, 끝점을 Q로 하는 벡터는 Q
마이너스 P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계산은 간단하죠. Q가 6, 마이너스 1,2니까 빼기 4, 0,2를 해주면 그러면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얘가 지금 보면은 X축으로 X축으로 2만큼 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는 게 A 벡터잖아요. 저 그림상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거를 가지고 시작점이 P에서 Q로 가는데 2, 마이너스 1, 0을 움직이면 저 A라는 벡터 방향으로 움직이는 벡터가 나온다. 이렇게 간단한 예제를 우리가 풀어보고 벡터의 그러니까 어떤 크기와 방향 성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3번이 있는데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어, 이거는 문제가 A 빼기 B 벡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을 해보자 이런 건데 음, 잠깐만. 일단 문제가 A 더하기 B 이거는 방금 했던 것처럼 그냥 하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A 빼기 B도 방금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데 이건 그냥 한번 해보죠. 2 곱하기 어, 4 빼기 2, 0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5 그다음에 1 빼기 3분의 이렇게 벡터를 계산을 하고 여기에 스칼라 값 곱은 이제 2 곱하기 2에서 4 그다음에 5 곱하기 2에서 10 그다음에 3분의 2 곱하기 2에서 3분의 4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거는 뭐 간단한 벡터의 뭐 덧셈, 뺄셈, 스칼라 곱셈 이런 거 기념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벡터의 내적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음, 조금 더 응용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A 내적 B는 우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A 내적 B는 3차원 A1, A2, A3 공간상에서 이렇게 A1, B1 더하기 A2, B2 곱하기 A3, B3다. 근데 얘가 또 이렇게 쓰인다고 했었죠. A의 절대값 곱하기 B의 절대값, 그다음에 코사인 두 개 사이의 각도. 그리고 A 내적 B는 얘도 벡터고 얘가 벡터인데 이거 벡터의 내적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스칼라의 곱이 아니고 벡터의 곱인데 얘가 뭘로 돼요? 스칼라가 되죠. 벡터랑 곱했는데 이 내적이라는 곱셈은 스칼라로 이제 매핑이 되는 어떤 함수다라고 또는 이거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하는데 계산하는 어떤 종류 덧셈도 오퍼레이터고 뺄셈도 오퍼레이터 곱셈도 오퍼레이터인데 일종의 내적도 하나의 오퍼레이터고 그거의 결과물로 스칼라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각도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의 각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계산은 그냥 산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산술했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사이의 각도가 90도랑 180도 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코사인 이 사이각 여기서는 감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감마가 각도에 따라서 코사인 감마는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가 2파이 또는 360도고 여기가 뭐예요? 90도 또는 2분의 파이 여기가 180도 또는 파이 파이는 3.14니까 네, 2분의 파이는 뭐 1.6, 1.5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얘를 라디안으로 쓸 것인가 또는 디그리 각도로 쓸 것인가 도로 쓸 것인가 이거를 잘 유념해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이 코사인 각도에 의해서 이
두 개 사이의 각도가 90도 이상인지 또는 90도 얘가 0이 나오면 얘가 90도라는 걸 알 수 있고 또는 90도 또는 뭐 270도라는 걸 알 수도 있고 어, A랑 B라는 크기가 두 개 벡터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면 각도가 0도일 때 가장 그 내적 값이 크겠죠. 같은 크기의 벡터라면. 음,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또 투영이라고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내적이라는 걸 배울 때 이 코사인 감마라고 하면은 이렇게 A라는 거의 크기를 이 길이라고 하면은 이 길이의 코사인 감마가 요 길이죠. 이해가죠? 그러면은 이 A 곱하기 코사인 감마 곱하기 B를 한다는 거는 A라는 벡터를 B 벡터로 투영하고 그 투영한 길이 곱하기 B의 길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가 서로 같은 방향의 성분끼리 크기를 곱한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A라는 벡터에 B라는 벡터를 투영할 수 있죠. 어떻게? 코사인 세타 하면 지금 이 길이가 B라는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감마한 거죠. 그래서 A라는 벡터로의 B의 투영을 하고 그러니까 A 벡터 방향으로의 B 벡터의 성분의 크기 곱하기 A 벡터의 크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의 같은 방향 성분의 크기의 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투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 투영의 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게 내적이고 내적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사이값 구하는 거, 뭐 내적으로 이제 사이값을 구해보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A 내적 B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감마다. 그래서 요거 내적은 요 원소끼리 곱하면 되죠. 그래서 내적을 하면은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0 곱하기 1 하면 이거 뭐가 돼요? 3 빼기 4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A 벡터의 크기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0의 제곱 B의 벡터 크기 루트 3의 제곱 이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감마 계산해 보면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5 그래서 루트 5 3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은 14 그래서 이거 5하고 14 곱하니까 루트 70 코사인 감마가 마이너스 1이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감마는 마이너스 루트 70분의 1이다. 자, 우리 코사인 그래프 아까 기억나요? 여기 다시 그려볼까?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얘가 지금 Y축이고, 네, 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어쨌든. 자, 코사인 감마가 마이너스 70분의 1이면 대충 뭐 한 요 정도? 느낌적으로다가 하면은 뭐 이렇게. 자, 대충 나오죠. 이거 90도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70분의 1은 대충 90 몇 도 정도 될 거다. 계산해 볼까요? 이거를 우리가 코사인의 역함수 이게 코사인 어떤 함수라고 했을 때 코사인 역함수를 아크 코사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죠. 아크 코사인은. 그래서 감마라는 각도는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70 루트 70분의 1을 계산하면 된다. 이제 함수는 뭐 계산을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계산기에다가 해보면 구글의 계산기를 써볼게요. 구글에서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70을 하면은 1.69 라디안. 그래서 얘는 1.69 라디안.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각도로 이해하면 좀 더 잘 와닿으니까 곱하기 180도 나누기 3.14 하면 되겠죠. 파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지? 왜 그렇게 나오지? 나누기 음? 똑같은데? 아, 내가 뭔가 가로를 잘못 썼나? 아무튼 이거 계산하면은 180 곱하기 파이 나눠주면 96.86도. 그래서 각도로 생각하면은 얘는 96.86도 디그리다. 대충 아까 얘기한 90보다 조금 더 큰 저 정도 각도의 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뭐 자율주행을 하고 싶어요. 자율주행을 하고 싶은데 내가 자동차의 방향 벡터를 공간상에서 알아.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 지금 왼쪽으로 꺾어야 돼. 그러면 얼마의 각도를 꺾어야 될지 이 조향각 스티어링을 돌릴 때 이 사이 각도를 계산하면은 내가 0도면 그냥 직진하고 마이너스 뭐 왼쪽으로 가야 된다면 마이너스 몇 도를 돌릴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각도 구할 수 있겠고 얘 중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물리적으로는 한 일 우리가 그 힘과 변이로부터 work가 한 일을 계산을 하는 그런 물리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을까요? 뭐 일은 한 일 W work은 힘 곱하기 변이 이렇게 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이쪽 방향에 뭐 10뉴턴으로 만약에 뭐 2미터 움직인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10뉴턴 미터 또는 10줄에 뭐 일을 이 물체에 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물리를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힘 곱하기 변이 우리가 힘을 주고 그만큼 많이 움직이면은 그만큼 그 물체에 많이 일을 준 거고 그 물체의 어떤 에너지가 높아지거나 뭐 물체가 속도가 물체를 이렇게 뭐 바퀴로 굴릴 때 얼만큼 움직이면 이 자동차가 얼마나 나갈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힘과 변이로 이 자동차에 들어간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뭐 이걸 모르더라도 어, 이 힘을 계산할 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그냥 스칼라 값을 힘하고 변이를 곱했다면 원래 힘이라는 거는 방향이 있는 성분이고 변이도 방향이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어, 이 방향이 있는 성분 힘 곱하기 방향이 있는 이 변이를 내적해서 이 물체에 가해진 에너지 또는 이 웍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을 하는 그 이유는 여기서는 지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힘을 오른쪽으로 줬다고 생각하고 10뉴턴으로 2미터를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가해지는 힘 말고 외력의 다른 힘들도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물체에 가해준 힘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을 계산할 때는 내가 준 힘과 얘 물체가 움직인 변이를 어, 계산했을 때의 일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은 지금 이쪽으로 주고 있어요. 힘은 이쪽으로 주고 있는데 물체는 이쪽으로 움직여. 그러면은 딱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죠. 근데 우리가 내적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같은 방향 성분으로의 크기의 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저 웍을 계산할 때는 내적을 통해서 힘의 이 움직인 방향으로의 성분 P 이걸 X라고 할까요? PX는 원래 P라는 저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알파죠. 곱하기 D를 하면은 그 웍이 나온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힘을 벡터로 값을 알고 있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변이를 벡터로 알고 있으면 그 벡터 두 개를 내적하면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코사인 값을 계산할 필요 없이. 네. 어, 그런 이제 예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이거는 이제 예제 9.2장의 예제 3번인데요. 이 예제 3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자동차가 경사면에 이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힘의 평형을 이뤘다는 거고 누가 이쪽으로 밀면 반대쪽으로 반발력이 작용을 해서 물체가 가만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동차의 그 중력의 힘이 이쪽 밑으로 당연히 중력이니까 이 아래쪽으로 향하겠죠. 이 힘이 잠깐 몇 파운드로 했지? 5천 파운드. 문제에서 5천 파운드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때 밧줄에 걸리는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각도 경사면이 25도.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때 만약에 풀었으면은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문제를 풀면 이게 각도를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이걸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게 힘이 F가 있고 힘을 이 경사면의 방향으로 두 개로 쪼개서 일종의 벡터의 두 개의 분해를 하는 거죠. 얘가 FN이라고 하고 얘 FT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FT랑 FN의 합이 이 F라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FT는 이 로프는 지금 위쪽으로 당기고 있고 FT는 중력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두 개가 힘의 평형을 이뤄서 힘이 같은 크기라서 얘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FT는 로프 힘이랑 같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밧줄에 걸리는 힘을 알고 싶으면 이 FT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요 각도가 지금 이 각도인데 얘가 25도니까 얘가 65도죠. 그래서 뭐 이 F의 크기의 사인 세타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65도니까 65도 해서 코사인 세타를 하거나 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사실 FT는 5000 곱하기 코사인 65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풀었을 텐데 얘를 벡터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어, 지금 FT라는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 X랑 Y라는 공간상에서 정의를 하고 정의를 하면은 FT라는 거의 단위 벡터는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지면의 그 평행한 선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25도면 여기가 지금 25도거든요. 그래서 어, FT의 요 X 방향 성분, 이쪽의 X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으로 생각을 하면은 FT는 T의 이 T라는 단위 벡터를 생각해 보자. T라는 단위 벡터는 X는 코사인 25도,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사인 25도죠. 저 벡터를 표현하면 이쪽 이 T라는 단위 벡터, 이 FT의 방향의 단위 벡터는 코사인 25도, 마이너스 사인 25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내적을 통해서 이 F라는 힘의 T 방향으로의 성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F 내적 T 하면 되겠죠. 근데 F는 뭐예요? 이쪽 아래쪽 방향, Y 방향의 성분만 있잖아요. 그래서 F를 표현하면은 F는 어디였어? 그냥 밑에다 F는 만약에 벡터로 표현하면 x, y라고 표현하면 x는 지금 성분이 없으니까 0이고 y는 마이너스 5천 파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내적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렇게 풀면은 효율적이지 않겠죠. 막 뭐 이거 그냥 한 번에 코사인 65도 하면 되는 답이 나오는데 뭘 이렇게 하냐. 근데 예제니까 우리가 내적이라는 걸 배우는 예제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 이거 내적하면 요거 곱하면 0이고 요거 곱하면 5천 곱하기 사인 25도. 이건 이제 코사인 65도랑 같으니까 같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FT가 이런 식으로 밧줄의 힘이 이, 어, 이게 탄젠트라는 거의 약자인데 탄젠트라는 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접한다는 건 이
기울기를 따라간다는 얘기고 여기 FN이라고 하는 노멀이라는 수직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이 접하는 거에 이 기울기의 수직한 방향이 FN 노멀 F 노멀이고 FT는 탄젠셜은 이제 기울기의 방향을 따라간다는 거고 기울기의 방향을 따라가는 그 성분 F가 결국 로프의 힘이고 그게 결국 5천 곱하기 사인 25 또는 5천 곱하기 코사인 25도에 힘이 걸린다. 이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엄청 쉬운 건데 엄청 어렵게 푼 것 같죠. 근데 네, 이런 식으로 내적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2장의 예제 5번. 네. 이 문제는 지금 L2라는 직선이 있어요. L2라는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의 수직으로 교차하는 직선은 뭐 요 직선 될 수도 있고 요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요 직선이 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직선 중에서 1,3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라. 그럼 여기 1,3이 여기거든요. 지금 1,3. 여기가 1,3이라서 지금 이 직선 L1이라는 직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뭔지 알겠죠? 자, 이거를 고등학교 때 문제가 주어졌으면 저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제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 y 이퀄 ax 플러스 b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겠죠. 제가 고등학생이라면. 그래서 y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1x 넘기면 플러스 1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 y 절편 1을 가지고 이 기울기가 2분의 1인 그런 직선이 L1, L2라는 직선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A1이라고 하면은 이제 L1이라는 수직한 직선은 A1과 만약에 A2 미안 얘가 L2니까 얘를 A2라고 하자. 얘가 L2라고 얘가 이름이 적었으니까 얘도 B2 A2라고 하고 요 직선은 Y는 A1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 A1과 A2의 곱이 수직일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고등학교 때 배우셨나요?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제 당연히 2분의 1하고 수직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플러스 b.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아는데 이 절편은 이 1,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넣어보면 1,3을 지나면 3 이꼴 마이너스 2 플러스 b니까 b는 5가 나오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이게 고등학생이 푸는 방법이고요. 물론 대학생도 이렇게 풀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이라는 거의 방정식을 내적으로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L2라는 직선을 이 직선의 수직한 벡터 잠시만요. 이거의 수직한 벡터를 우리가 N1 벡터라고 하자. N1 벡터. 그럼 이 N1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L2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우리가 R이라고 하자. 그리고 R 벡터는 그러면 이 점을 가리키는 이 점을 가리키는 벡터가 된다. 근데 이 R은 요 L2라는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어떤 점이에요. 그러면 R이라는 벡터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이해 가시죠? 이 R이라는 벡터가 가리키는 거는 이 L2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 x, y가 되겠죠. x, y가 이 식 또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x, y는 저 L2 선상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저 R이라는 벡터를 우리가
n1이라는 벡터로 투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r이라는 벡터가 있으면 r이라는 벡터의 n1으로의 투영은 n1으로의 투영은 n1으로의 투영은 지금 잠시만 이렇게 되죠. 지금 녹색 그림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r도 n1이라는 단위 벡터를 투영하면은 다 저 녹색 바가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선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그 직선의 수직한 단위 벡터와 그 단위 벡터의 원점으로부터 저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이 두 가지로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n1이라는 이 벡터를 우리가 음, AB가 한번 사용됐으니까 어, 그냥 AB 한번 다시 쓸게요. 이거 잠시만요. 여기서 AB랑 지금 제가 다시 쓰는 AB랑 다른 AB라서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N1이라는 벡터를 우리가 A, 미안, 이거 N2라고 하죠. 왜냐면 L2를 나타내는 법선, 이 수직 벡터라서 A1이 아니고 N2라고 할게요. N2는 A2, B2라고 할게요. 이거 단위 벡터예요. 그러면은 R이라는 이걸 R2라고 하자. L2를 나타내는 어떤 점이니까. 그럼 R2의 임의의 점 X, Y는 지금 R2라는 벡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이 녹색 길이는 어떻게 돼요? 녹색 길이는 N2로의 R2의 투영이죠. 그러면 N2 내적 R2겠죠? 이해 가시죠? 저거 내적하면은 R2의 내적 그 N2잖아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요? A2, B2 내적 X, Y. 이게 저 녹색의 길이를 우리가 D라고 하면, D라고, A, B, C라고 하자. C 하자. 네. 자, C라고 하면은 이 길이를 C라고 하면은 얘가 C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 방정식을 한번 풀었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A2X C2라고 하잖아. 그러면 플러스 B2Y 이꼴 C2.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어 지금 이거 값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디서? 원래 방정식 줬으니까 여기서. 네, 물론 단위 벡터를 안 바꾸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단위 벡터를 안 바꾸면은 그냥 바로 x-2y 플러스 2를 이제 왼쪽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x-2y 플러스 2 이꼴 0을 어떻게 이해한다? 어떤 단위 벡터 n2와 내적했을 때 어떤 점이 이 c가 되는 어떤 점 x, y의 그 모음을 우리 L2라는 직선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면은 이 식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단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일단 1, 마이너스 2 내적 x, y는 마이너스 2. 요거 괜찮죠?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을 왼쪽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게 단위 벡터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단위 벡터로 바꾸면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2 내적 x, y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자, 그러면은 이제 정의가 끝났어요.
저 L2라는 저 x-2y 플러스 2라는 저 직선의 방정식은 법선 벡터, 법선 벡터라고 하면 어렵까, 노멀 벡터라고 하면 어려운데 저 L2라는 직선의 수직한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2라는 방향에 내적했을 때 거리가 루트 5분의 마이너스가 2가 나오는 선들의 집합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위에 거나 아래 이렇게 식을 쓴 거나 같은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기울기가 A고 저 Y절편이 B인 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인가? 그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 직선을 저 직선의 수직한 벡터와 그 벡터로의 투영 값이 그 다른 말로 거리가 원점으로부터의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점들이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거리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 마이너스 2를 그려보면 사실은 1, 마이너스 2면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를 저로 넘겨가지고 그 단위 벡터의 방향을 반대로도 상관이 없는데 1, 마이너스 2는 이쪽을 가리키고 있고 그럼 내가 이쪽으로 봤는데 뒷방향이니까 당연히 거리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이게 지금 이 거리라는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요거 네 이해 가시죠? 그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있고 그 직선의 어떤 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알고 싶으면 저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알고 싶으면 저 식으로 세우면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L1의 직선을 찾아봅시다. L1이라는 직선은 L2랑 서로 수직하죠. 그러면 L2를 수직으로 만나는 저 N2라는 단위 벡터는 L2를 수직하는 단위 벡터와 서로 수직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을 가리키는 이 N1이라는 벡터를 하나 있다고 해보자. N1이라는 벡터는 당연히 N2랑 수직하겠지. 그러면 지금 N1이 이게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2면은 이제 L1 입장에서는 어, N1 곱하기 R1이라고 했을 때 이 N1이라는 이 벡터가 1, 마이너스 2랑 내적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수직하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N1하고 N2를 내적하면 수직하니까 0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적에 의해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1, 마이너스 2랑 내적했을 때 0이 나오는 거는 이건 뭐 제가 답을 알아서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로 보이는데 2, 1 이거랑 1, 마이너스 2 서로 내적하면은 0이 되잖아요. 네. 그 단위 벡터니까 이거 루트 5분의 1로 나누면 얘가 N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R이니까 X, Y를 내적했을 때 거리 얘를 C2라고 하자. C1이라고 하자. 근데 이 거리는 사실 여기에 수직한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뭘로 정의된다고 했어요? 1, 3을 지나야 하니까 그때 이제 거리가 딱 정해지는 거지. 그랬을 때 저 1, 3을 넣으면 C1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C1을 계산하기 위해서 1, 3을 넣어보면 2, 1 내적 1, 3 분의 루트 5잖아요. 그럼 이거 뭐가 돼요? 2, 1 내적 1, 3은 5죠. 그래서 루트 5분의 5니까 C1이 루트 5가 된다. 아니 루트 5. 네, 루트 5가 된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럼 C1이 루트 5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루트 5예요. 그럼 루트 5 여기 있으니까 일로 이쪽으로 넘길 수 있죠. 이렇게 곱해서 쓰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좀 필기가 이렇게 위로 가서 좀 미안한데 좀 저렇게 넘기면은 2, 1 내적 x, y는 5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고 이걸 한 번 더 풀었으면은 이 2x 플러스 y는 5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2x 플러스 5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계산했던
이 y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5랑 같은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직선을 우리 그 직선의 수직한 방향과 그 원점부터의 거리로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9.2장의 예제 5번이고요. 너무 어렵나요? 근데 네. 네. 그러면 이거에 또 확장된 좀 이거를 왜 하느냐 약간 설명을 해보면 사실 2차원 공간상에서는 뭐 물론 기울기로 정의하면 좋은데 3차원 공간상에서의 뭔가 직선이나 3차원 공간상에서의 면을 설명할 때는 지금과 같은 표현이 조금 더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평면이 뭔지 알죠? 평면은 공간상에 이렇게 어, 평평한 면들 우리가 선을 정의했듯이 면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면의 한 점을 우리가 R 벡터라고 하고 이가 결국 x, y, z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이 x, y, z라는 이 점과 그리고 이 평면의 수직한 단위 벡터 그걸 우리가 n이라고 했을 때 이 n이라는 단위 벡터로의 투영 그러니까 이 n과 r 벡터의 내적은 결국 이쪽으로 이렇게 투영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모든 저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은 n이라는 수직한 벡터로 투영했을 때 다 같은 값을 가지겠죠. 아까 직선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 보면은 다 이쪽으로 투영하면 이게 이쪽 위로 투영되니까 다 같은 거리를 가졌듯이 평면도 마찬가지로 그 평면의 수직한 법선 벡터, 노멀 벡터로의 그 어떤 점들을 투영하면은 다 같은 거리가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어떤 거리, 뭐 D, A, B, C, D라고 하자. 이게 D가 일정한 상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 평면의 방정식 정의할 수 있고 만약에 고등학교 때 평면의 방정식을 배우신 분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AX 플러스 B, Y 플러스 C, G는 D. 이게 보통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어디서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N이라는 이 노멀 벡터를 A, B, C라고 했을 때 얘가 단위 벡터고 그 단위 벡터에다가 R이라는 X, Y를 내적하면 얘가 뭐가 된다? D라는 걸로 정의되는. 사실 여기 D랑 앞에 D랑 부호가 같구나 미안. 네. 그래서 결국은 AX 플러스 BX 플러스 CG는 D라는 방정식을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4x 플러스 2y 플러스 4g 마이너스 7이라는 평면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 평면의 방정식, 그 평면의 수직인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 n이라는 단위 벡터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n의 단위 벡터는 앞에서 했듯이 이 4, 2, 4 내적 x, y, z 이꼴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근데 이가 단위 벡터여야 되겠죠? 단위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크기로 나눠주면 4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양변을 다 나눠야지 이 방정식이 같은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4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32 더하기 4니까 네, 36이라서 루트 씌우면 6이고 그래서 다시 쓰면은 6분의 이게 결국 마이너스 6분의 7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저 평면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6분의 7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단위 벡터는 이거 6분의 4, 2, 4니까 그때 단위 벡터 n은 3분의 2, 1, 2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이제 단위 벡터는 3분의 2, 1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적이라는 개념을 3차원 공간상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고. 음, 자, 그럼 이제 9.2장을 했으면 9.3장 외적을 할 텐데, 우리가 아우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그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로 외적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는데 그러면 이제 헷갈리겠죠.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고 아우라 프로덕트랑 다른 거고,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개의 벡터의 곱, 앞에서도 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곱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내적의 곱은 스칼라가 된다고 했었죠.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데 뭐였지? 네, 내적은 스칼라 곱. 두 개의 벡터를 곱하는데 결과가 어떤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외적은 아마 다들 외적이라는 걸 배우셨나요? 네, 그 외적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랑 벡터랑 곱했는데 어떤 또 다른 벡터가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벡터의 값은 음, 이런 식으로 뭐 외우실 분들은 외우셔도 되는데 안 외우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를 곱하면 이 첫 번째 그 B라는 벡터가 나올 때 그 첫 번째 인자는 A2 B3 빼기 A3 B2고 뭐 B2는 A3 B1 빼기 A3 B1 빼기 A1 B3 뭐 요거를 무지성으로 외워도 되지만 음 이거를 수식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 새로 만들어진 B라는 벡터의 첫 번째 성분, 얘가 두 번째 성분, 얘가 세 번째 성분을 얘기하거든요. 그첫 번째 성분은 이걸 수식을 보면 얘가 이 A2, A3, B2, B3의 디터미넌트거든요. 디터미넌트고 얘는 이거의 디터미넌트에 마이너스 붙인 거. 왜냐면 AD-B잖아요. AD-B는 A1, B2 빼기 A2, B1이잖아요. 걔가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잘 보면은 이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제가 아마 이거는 설명을 자세히 안 한 것 같은데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일단 이거를 우리가 여인수라고 코팩터라고 하는데 요거 곱하기 여기 숫자가 만약에 있었으면 여기가 만약에 뭐 어떤 숫자가 있다 여기가 뭐 C1이다 그럼 C1 곱하기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곱하고 그 다음에 이 성분 여기서 그냥 C라고 하지 말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성분 곱하기 이렇게 이어붙인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 다음에 K 성분, 마지막 성분을 마찬가지로 더하기 K 곱하기 이 행렬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를 곱해서 다 더하면 원래 디터미넌트라는 거는 행렬 3x3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거의 어떤 스칼라 값 하나로 우리가 매핑을 하잖아요. 스칼라 값 하나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쓴 거는 디터미넌트처럼 계산하라는 거고 IJK는 이 벡터의 첫 번째 성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결국 첫 번째 성분은 디터미넌트 행렬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계산을 하면 이렇게 B1, B2, B3의 벡터가 나온다. 그래서 IJK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 이제 이거 혹시 하나? 뭐 다 지워졌나? 잠시만요. 왜 이러지? 응? 잠깐만요. 컴퓨터가 좀 버벅대는데 왜 이러지?
한번 껐다 켜볼게요. 네? 여기는 뭐야? 뭐가 이렇게 부엌에서 줌이 꺼졌다. 아닌가? 줌 안 꺼졌고. 음, 여기서 수업을 끝낼 수 없는데 왜, 왜 수업을 거부하지? 4번만 더 껐다 켜보자. 잠깐만요. 여기는 뭐가 이상한데 해보자. 음, 써지겠지? 네, 써진다. 이거 다 지워지지 계속? 음? 왜 필기가 지워지지? 음, 여긴 된다. 이 페이지만 지금 뭔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냥 여기는 필기 안 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 IJK, 이 IJK라고 하는 게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X, Y, Z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이 X의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I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I는 이게 벡터 표시로 사실 이게 좀 두꺼운 글씨로 돼 있죠. 여기는 볼드체가 안 돼 있잖아요. 볼드체로 돼 있는 거는 벡터를 의미하고 이 i라는 벡터는 1, 0, 0, 그다음에 j라는 벡터는 0, 1, 0, 그다음에 k라는 벡터는 0, 0, 1. 이 각각 x, y, z로의 단위 벡터를 어, 의미하는 걸 우리가 ijk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값이 이 x 성분이 되는 거고 이 값이 y 성분이 되는 거고 이 값이 k 성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0, 0,1, 뭐 1, 0,0을 곱하니까 이해가죠? 그러면 벡터 곱을 한번 해보자. 이거 예제를 한번 간단한 계산이지만 같이 해보면 이제 i, j, k 쓰고 1, 0, 1, 1, 0, 3, 0, 0.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디터미넌트 1, 0, 0, 0, i 빼기 디터미넌트 1, 0, 3, 0, j 디터미넌트 1, 1, 3, 0, k. 자, 1, 0, 0, 0은 디터미넌트 값이 ad-bc 하면 0, 0이죠. 0 곱하기 i. 그러니까 x 성분이 없는 거죠. y도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 하면은 0이죠. 0, j. k 부분만 보면은 ad-bc 하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1 곱하기 0 빼기 1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k 해서 결국은 뭐만 남는다? 마이너스 3k. 뭐 벡터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쓸까요? 네. 벡터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k가 뭐예요? 1, 0, 0 단위 벡터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얘가 0, 0,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0, 0,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른손 좌표계, 왼손 좌표계 또는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x랑 y가 지금 i랑 j에 대해서 그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a랑 b랑 곱해요. a랑 참 제가 이거 설명을 여기 아까 에러 나면서 다 못했는데 a 곱하기 b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벡터의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방향은 A랑도 수직하고 B랑도 수직한 어떤 새로운 방향이 나요. 그래서 A, B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 A랑 수직, B랑 수직이니까 방향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크기는 이 A, B를 이루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돼요.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A라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B라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B라는 요 벡터에 또는 A라는 벡터도 상관없는데 B라는 벡터에 그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에 사인 세타 이거 계속 없어져가지고 이제 게다가 해보면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은 B라는 벡터가 있고 세타라고 하면은 이 높이가 A 크기의 사인 세타죠. 이해가죠? 그리고 아까 제 크기를 이 A 내적 B라는 이 결과의 크기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또는 아까 앞에서는 감마라고 썼는데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이 A라는 거에 또는 B라는 거에 사인 세타를 곱하면 요 높이 그러니까 내고 높이 곱하기 요 밑변을 하면은 뭐가 돼요? 아니 2분의 1 하면 요 삼각형이 되죠. 그리고 아니면 음 요렇게 요렇게 그래 이 사다리꼴이 아니고 이걸 뭐라 하지? 평행사변형 패럴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한글로 그냥 하자.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죠. 이 A 크기 곱하기 B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는 요 높이 곱하기 요 밑에 밑변이니까 결과적으로 어 여기에 면적이 되고 이 면적을 반으로 나누면 이 삼각형 A랑 B를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는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가 이루는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 또는 A 크기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감마가 되고 거기에 크기는 두 개의 수직한 방향인데
생각해보면 수직한 방향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요 A, B를 가리켰을 때 위로 나오는 방향이 있고 밑으로 나오는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향을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하나를 결정하는 방법이 여기에 right-handed screw라고 해서 첫 번째 이 A 곱하기 B면은 A를 먼저 잡고 B로 감싸지는 방향의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벡터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된다. 이게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서 right-handed screw 뭐 룰이라고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둘 중에 이 위쪽 방향 또는 아래쪽 방향 중에서 우리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A 곱하기 B는 이 오른손으로 감싸지는 방향의 위쪽 방향이다. 이해가죠? 그래서 요 애매모호한 이 방향을 그냥 우리가 오른손 법칙으로 정의를 하고 음, 크기는 이제 앞에서 계산했던 대로 하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좌표계에서 우리가 뒤에 나오나? 네, 이 좌표계에서 네, 여기 설명하죠. 네. i랑 i랑 j를 외적하면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k가 나오는데요. 자,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i랑 j를 크로스 프로덕트하면 i를 먼저 잡고 j 쪽으로 돌리면 이 엄지손가락의 위를 가리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i 곱하기 j는 k가 나오는데 음, 이거를 우리가 x, y, z라는 저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저렇게 보통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그려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x, y, z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음, x, y, z 누구는 이렇게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뭐 그렇게 그리라고 해도 잘 안 보이나? x, y, z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네. 이거 돌려보면 어쨌든 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수렴을 하는데 어, 이 오른쪽인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x랑 y랑 외적하면은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z가 나오죠. 근데 저기서는 반대로 이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왼손으로 하면 돼요. 왼손으로 x랑 y를 이렇게 감싸지면은 z가 아래로 되죠. 왼쪽 거는. 그리고 얘는 오른쪽 손으로 해야지 저 오른쪽 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레프트 핸드 좌표계라고 하고 한글로 할까? 네. 왼손 좌표계 코디네이트 여기는 한글로 쓸까? 여기는 오른손 좌표계. 그래서 왼쪽은 왼손 좌표계, 오른쪽은 오른손 좌표계인데 우리는 오른손잡이의 세계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오른손잡이계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어, 만약에 왼손 규칙으로 따르면 사실 여기서도 i 곱하기 i 크로스 프로덕트 j가 k가 나오죠. 왼손으로 하면은. 그래서 i 크로스 프로덕트 j가 k가 나오는데 오른손 좌표계에서도 이제 오른손으로 정의했을 때 나오는 그 좌표계를 따라서 간다는 거고 왼손 좌표계에서 왼손으로 정의한 좌표계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곱하기 j가 k면 이제 그러면 뭐 다른 예제로 만약에 j 곱하기 k를 하면은 뭐 i가 나오는데 이제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그래서 j 곱하기 j 크로스 프로덕트 i를 하면은 당연히 방향이 바뀌겠죠. 지금 j가 먼저 잡히고 x를 하면 밑으로 되니까 방향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K가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크로스 프로덕트는 우리 내적 이너 프로덕트랑 다르게 이너 프로덕트는 여기 설명 이너 프로덕트는 A 곱하기 B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우리가 커뮤테이티브라고 하나? 네,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데 근데
외적에서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i 곱하기 j 순서 바꾸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k 곱하기 i는 k 곱하기 i 해보면 k 곱하기 i 하면 j가 나오죠. 그 순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아는데 이제 이거를 쭉 똑같이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i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상관없는데 시계 방향 할까? 시계 방향 하면은 반시계로 할까? 네 상관없는데 일단 j k i 이렇게 놓고 우리가 ij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k가 나오고 만약에 ji라면 반대로 돌잖아요. 그럼 반대로 돌면 마이너스 k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kj는 반대니까 마이너스 i가 나오고 ik도 마이너스 ik는 마이너스 j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지금 한쪽으로 방향을 돌려놓고 i 곱하기 j는 k 곱하기 i는 j 이런 식으로 j 곱하기 k는 i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방향이 바뀌면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 하나만 그려놓으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만약에 j 곱하기 i가 이게 뭐냐 여기 답이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그 앞에서 얘기했던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 방식으로 디터미넌트 i, j, k하고 j는 뭐라고 그랬어요? 0, 1, 0 i는 1, 0, 0이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음, 일단 i에 계산되는 게 요렇게잖아요. 요 행렬을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은 1, 0, 0, 0 i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이 0100J 플러스 0100K. 자, 이 디터미넌트 계산하면은 0100은 당연히 0이고 0i 빼기 얘도 0이죠. 0j. 요거는 AD-BC 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K. 그래서 얘가 i랑 j랑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마이너스 K인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건 간단한 네, 예제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제 적용하는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수학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